자, 고요말 이제 성리학자들 불교 비판해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자, 이 고려말의 성리학자 불교 비판은 처음에는 억불로 주장했다가 이게 척불로 나가는데, 그 배경이 됐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신유학이 형이삭적인 철학으로 변화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허영의 어떤 거경 중심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성리학이 들었죠. 자, 근데 이제 원명 교체교 넘어가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정통 주자 성리학이 들어와요. 자, 이 주자 성리학의 특징이 뭐냐면 그 형이사학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거경 중에 궁리적인 성격이 강한 성리학이죠. 이 형이학적인 성리학은 뭘 강조해? 이유와 기를 강조하죠. 모든 세계를 이유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하이론도 이유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죠. 예. 그래서 모든 그 뭐냐 기가 탁하기 때문에 온학회가 되고 기가 뭐냐면 탁하지 않기 때문에 처하기 때문에 그 왜요? 그 하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유와 기를 따라서 온학회와 중화를 차별화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예. 자 그런 성리학의 특징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도는 이제 강조하면서 종전에 이런 철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불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불교도 어떤 철학적인 성격을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리학도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불교의 부패와 타락. 그래서 불교가 그 당시 너무 부패했어.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고리대라든지 사원전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교와 불교가 충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성리학자들의 불교 비판을 볼게요. 요때 성리학자들은 주로 어떤 성리학자는 충무학대 이후의 성리학이죠. 그래서 성리학을 이제 주로 정통 그 주자학적인 어떤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색 단계까지는 그렇게 이제 뭐냐면 비판을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이거 억불이라고 해요. 예. 불교 교리는 인정해.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같다는 유불동도를 지칭을 하고 참고로 이 유불동도론은 그 이색만 주창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유불일치선을 주장했던 선종 계통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주장을 했던 거야. 예. 그다음에 불교의 현실적인 어떤 기능을 인정한다는 거. 그렇지만 불교의 폐단만 비판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고리대나 사원전 같은 이런 학대 같은 걸 비판을 하죠. 근데 이색 단계 넘어가서 척불로 넘어가면 정도전 단계 들어가면 아예 인제 뭐 불교 자체 폐단을 비판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를 비판해. 그래서 인제 이는 주자 성리학은 나타나서 이 주자 성리학 특징이 홍해학적이잖아요. 세계관이 충돌해 버린 거야. 예. 그러면서 도는 하나다. 유불도통론이 아니라 도통도화. 그래서 주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주 도를 하나로 보고 척불론을 비판하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 정도전이 비판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척불론의 대표적인 책들이 뭐냐면 불시작도 이게 제일 유명해요. 그다음에 심리기편, 하전지자 남도 있는데 이것은 이게 유명한데 예전에는 심리기편이 나왔어요, 여기 나올 때. 예. 그래서 그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론에 대해서 비판하죠. 불교의 신성론에 대해서. 참고로 성리학도 불교의 선종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불교의 성종과 다른 식으로 영향 어떤 사람의 심리를 그 다르게 해석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성향 형성 과정에서 본체체와 작용의 용이라는 개념을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본체체와 작용의 용을 성령이 이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작용의 용은 기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와 기를 강조한 책이 대학과 중용이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책들이잖아요. 특히 대학과 중용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성리학은
오경을 중시하지 않고 사설을 중시한다는 얘기가 이 사설 속에 이와 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 예. 근데 선종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좀 다른 점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선종은 철학적 인신을 공유하고 있지만 심의 구성이 서 이와 기의 운영은 불교의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선종은 앞에서 해심의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역설적 심의 집착에서 벗어나야지 심의 본질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뭐 쉽게 설명하면 내가 뭐 잠을 자 그 불면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계속 자야지, 자야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잠이 더 안 오죠. 예. 그러면 자기 위해서는 내가 자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말은 뭐냐면 내가 깨달음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깨달을 수가 없어. 내가 깨달음을 벗어나야지 심의 본질,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예. 근데 성리학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했죠. 심은 성과 정으로 분리돼 있고 성 속에 천리가 있다. 그래서 심을 정도는 심을 움직여서 성 안의 일을 수행하지 않고선 천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 성리학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시 여기고 집착하지 말아야지 뭔가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데 반해서 정도조는 심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 성에 있는 천리를 깨달아서 그걸 뭐냐면 그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예. 그래서 심의 작용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적어놓은 거야. 저희 그 이상은 저도 인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불교는 쉽게 말해서 마음을 비워라. 근데 그 정도료는 심 안에 있는 성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속에 있는 천리, 상관 오륜 같은 천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은 그 당시 인제 그 정도전의 어떤 성리학적 사관의 입각에서 뭘 비판 불교 이론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정도전도 불교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요. 불교 이론에서. 그리고 이 성리학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불교 신자들도 있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든 말든 떠나가서 그 당시 그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불교 논리를 가지고 왕조를 개창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조선 왕조는. 왜냐면 예전에 이제 권문세족들이 막 그 깽판 칠 때 얘들의 논리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이야. 예전에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고통을 당하는 것도 너희들 전생에 업을 못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이렇게 군림하는 것도 당연하다. 자, 이런 논리가 불교에서 성립되거든. 근데 그런 불교 논리를 끊어다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고 권문세족들을 떼어 없애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런 불교 논리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종교적으로 뭐 불교를 믿더라도 정치 이념으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정도전도 그 당시에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요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척벌 단계에 와서는 이런 것들 성리학의 이론에 충실해서 불교 이론 자체를 깼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야지 고려 왕조를 뭐냐면 멸망시키고 새로운 그 조선 왕조를 세울 수 있는 논리적 어떤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고려시대 불교와 사상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사상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불교야. 예. 근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뭐 불교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불교 를 전공한 사람처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머리를 깎고 저 사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본서에 있는 호셈이나 그런 것들에 있는 내용들만 좀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파악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저도 뭐 불교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내용들만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뭐 불교 교리를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 보면 불교 관련된 어떤 그 전문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들으시면 돼요. 예.
근데 인고에서는 굳이 그 정도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고유의 불교의 특징은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다. 물론 삼국 시대보다는 더하지만 호국불교 성격이 계속 남아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장경 조판에서 볼 수 있죠. 조판 이유가 뭐예요? 불력,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외적을 쳐부시겠다. 예. 뭐 거란족이나 그 당시 몽골족들을 쳐부시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현세 구국적인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유교와 불교가 융합됐다. 예 고려 시대 때는 유학자 승려들이 서로 교류가 많고 서로의 이론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정도전조차도 불교 비판하지만 불교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야. 예 이 사람도. 그다음에 이론 체계와 실전 방법의 조합, 그다음에 대장경을 조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역대 왕의 이제 불교 정책들을 보면요. 자 태조는 이제 그 당시 민심을 끌기 위해서 숭불 정책을 했죠. 근데 불교를 지원해 줬어. 그래서 훈유십조를 제창하는데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훈유십조 안에 불교 지원 내용도 있지만 불교를 견제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도선이 말하는 곳에 외에는 사찰을 짓지 마라. 남설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되게 남설했어요. 이게 그래서 훈유십조가 조작했다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 훈유십조에선 남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뭐냐면 전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 갖고 뭐 왕률사, 계맹사 등등등등 이렇게 해 갖고 10 개의 소를 이제 설치했고 다 비보사찰이야. 예 비보사찰. 비보사찰 얘기했어요. 이게 풍수 사상과 연결돼 있죠. 땅에 지기가 있기 때문에 지기가 강한 거와 약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사찰이나 탑을 만든 것을 비보 사상이니까 비보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등의 팔관을 실시했다. 그래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 그 당시 불교가 상당히 백성들이 많이 믿고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연등의 팔관을 실시했다. 이거는 인제 고려 말에에서 조선촌 넘어오면서 억불 정책을 냈잖아요. 척불이다. 이런 것들이 민심에 끌기 위한 어떤 정책이었죠. 요거는 그 당시 상황이 달라졌어요. 고려말 때는 사원전이나 뭐 고리대 같이 불교가 상당히 민중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은 미움을 받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불 정책을 했던 거고 초창기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종 때 승가제도를 실시해서 국가 권력에서 이제 그 불교를 통제하려고 했고 그다음 국사, 망사 제도를 뒀고요. 성종 때는 그 연등의 팔관을 일시 폐지했어. 이 심은 28 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현종 때 그랬지만 불화됐고요. 그러면 강종 때 불교 통합을 볼게요. 자, 그 당시 불교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 국정 과제인데 왜냐면 여기에서는 단순히 불교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을 지원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사회 정치적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통합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사회 정치적 세력들을 통합한다는 의미야. 예.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불교 통합이 상당히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교 통합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인제 근요 단계고 강종이죠. 두 번째 단계가 의천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진우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와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인제 했던 거고 진우는 이제 수선사 운동 있죠. 결사 운동. 예. 그 결사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민간 차원에서 인제 했던 건데 이걸 누가 지원해 주냐면 최후 정권 같은 최씨 정권이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왕권 강화. 여기는 최시정권 강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권과 서로 연결돼 있다.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하는 게 강종 때를 볼게요. 자 강종의 그 불교 통합인데 요때 특징은 강종이 주도를 했어요. 우리가 인제 균여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균여는 잠시 초창기 때만 그 강종의 지휘를 받고 이제 주도를 한 거고 실제로 전반적인 플랜은 누가 짰냐면 강종이 한 거야. 그래서 뒤에 뭐 진울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사 운동을 한 거.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거는. 자 그러면 그 강정이 왜 불교를 통합을 했냐. 일단은 정치적 그 분열이 종교적 분열이 정치적 분열과 뜻했고 그래서 체제 정비이단으로 불교를 시도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각 교단의 사회 정치적 세력과 연결돼 있고 교단의 통일은 정치 사회적 세력과 통합을 의미하며 왕권과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세 단계 넘었어. 그 당시에 교종과 선종 또 교종 안에서 또 하원종이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통합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가 1 단계 교종 통합이죠. 그 당시 교종은 크게 인제 하엄종하고 법상종 이렇게 나눠졌고 그다음에 또 그 북악파와 그다음 남악파 이렇게 뭐 나눠졌는데 그 당시 인제 요때 균열가 나서서 균열은 이제 북악의 하엄종파요. 북악의 하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그때 내세웠던 그게 성상융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하음종이고 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을 보이는 거잖아. 법상중 유식이죠. 요거는 공간이고. 예. 그래서 요게 인제 상이라는 건 법상종이야. 그러니까 하음종하고 법상종을 서로 합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융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융합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그 기출이 여기 밑에 있고요. 기출 사유가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2 단계는 인제 뭐냐면 선종통합이야. 자 균열은 여기까지만 가능했고 여기부터는 균열은 빠져 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불교 통합은 그 주체는 균열가 아니에요. 강종이죠. 그래서 2 단계에서는 선종도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부산 선문이라서 분열돼 있었잖아요.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법안종을 유입해요, 중국에서. 그래서 선문을 구산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구산을 정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종을 법안종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 선 그 법안종 선종의 1 파죠. 그걸 통해서 인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종 통합의 이제 그 단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조선 통합이야. 자 조선 통합은 청태학을 도입해. 청태학은 고구려에서도 도입을 했죠. 그다음에 강종 때도 도입했어.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청태종이 만들어진 단계는 아니었고요. 학문적인 측면에서 교리적 측면에서 도입을 했고 그다음 법안종이 포함된 형태에서 조선 통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청태학이나 법안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5 월에 유학생을 파견 참고로 강종 때는 5대 식국에서 송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지종이라든지 의통이라든지 재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파견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승려들의 5월 때 활동들 중국에서 활동은 요 밑에 있죠.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현해방 운동을 펼쳤어요 부녀가. 이게 불교 대중화 운동인데 일반민과 호흡과 함께 자비행을 펼쳐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 운동인데 참고로 이 보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계속 현세에 남아서 그 민중을 구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보살이죠. 예. 그래 갖고 이 보살 운동은 그 인도의 역사에 보면 불교 대중화 시기 때 나타나거든요. 예 저희 인도사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그래 갖고 인제 있고 그다음에 그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처럼 간세음이라는 사람도 간세음 보살 있죠. 예. 미타 신앙, 정토 신앙에도 있어요, 이 신앙 자체가. 예. 자 그다음에 그래도 이 지방 기층민들 향도 모임 그 당시 향도라는 게 있죠. 추구하는 신앙 운동과 일치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현 심원가를 적었는데 부녀가 중상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불교를 한가로 풀이한 책이야. 예. 그래서 보현 보살이 제시한 10 가지 이르는 바를 스스로 실천한 걸 다짐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 보현 해원 운동을 통해서 뭐냐면 한가를 짓고 그 뭐냐면 불교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균형 강정 중심의 어떤 통합 운동은 강종사업 개혁 정책 후퇴 등에서 실패했다. 이런 그 통합 운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와 교종과 선종의 어떤 양종이 대립이 지속이 됐죠. 예. 그렇지만 강종의 불교 통합은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의천에게 방법론적인 어떤 그 시사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 의천도 마찬가지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통합을 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태종을 이제 창립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런 균요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 초기의 불교 성화가 보수화를 보죠. 자, 불교 통합이 실패하는 게 이제 12세기 넘어가면서 불교가 점점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제 이때 성종 세력들은 좀 약해지고요. 상대적으로 교종 계통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문벌 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근데 하옹종과 법상종이나 양대 그 계파가 다시 대두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옹종과 법상종이 양립했는데 하옹종과 법상종은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요. 하옹종은 왕실이 지지했고 법상종은 경원 이씨 같은 이런 문벌 세력들이 지지했죠, 문벌 귀족들이.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귀족 분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자의 두 번째 아들 나 그다음에 또 그 귀족 가문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이하는 뭐냐면 이렇게 승려가 됐어. 승려가 돼 갖고 왕실 사찰이나 자신의 귀족 사찰들, 원찰들을 운영하는 주지로 낙하산 내려와 갖고 관리를 했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왕이 입장에 올 때는 이 하원종 중심으로 뭔가 불교를 통합하려고 필요가 있겠죠. 선종도 통합하고 교종도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누가 등장했냐면 의천이 등장했죠. 의천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예. 요 사람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의천은 청태종을 개창했다. 청태종은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든 종파죠. 교종과 선종을 플러스시킨 중국화된 불교 중인데 교손일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구려나 그다음에 앞에 강중 때 이론적인 측면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걸 교단으로서 우리나라의 일종의 청태교를 개창한 사람은 의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의천은 하엄종 승려예요. 근데 까놓고 하엄종을 내세워 갖고 뭐냐면 그 여러 교단을 통합하면 반발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이 융합적인 모습을 보는 청태종을 도입해서 이 뭐냐면 교단을 통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중심에는 하엄종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또 신평 제종 교장 총력을 작성했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신편 제종 교장 총력을 작성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송나라 유학을 갔죠. 몰래 유학을 가고 그 당시 송나라에서 한 몇 년 1년 있었나? 하여튼 1년 있었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송나라의 유학 그 불교 경전 있죠. 불교를 많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거란의 불경도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불경들이 있었잖아요. 등등에 대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고요. 그리고 이 목록에 따라서 편찬된 것이 속장경이죠, 속장경. 엄밀히 말하면 속장경은 그 장경 대장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제 보통 그 대장경은 경 뒤에도 얘기했지만 율, 논이잖아요. 근데 속장경은 경율 논에 대한 주석서야. 예. 그리고 그럴 때는 또 만든 목적도 뭐냐면 그 앞에 초조대장경이 있는데 초조대장경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장경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교장이라고 불려야 돼, 교장. 음. 왜냐면 경율론을 모인 소의 어떤 그 편집본 교장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속장경 많이 하고 교과서도 인제 속장경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속장경으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건 나중에 또 그 대장경 할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통합 배경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귀족 불교인 법상존과 그다음에 법상존 윤성에서 화엄존과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목적을 보면 그 당시 고려 불교의 여러 가지 폐단을 정리하고 국민 사상을 확립하고 법상 정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엄종 중시로 청태종을 개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징은 교종 중심으로 선정을 흡수했고요. 또 안건을 위해 중앙집권적 귀족사회에 이념 제공했다. 왜냐하면 이 의천 자체가 왕자 출신이고 하엄종을 중심으로 청태종을 수용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성격을 가는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 어.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그 뭐냐 균형의 어떤 통합 과정과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균형한테 시사점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단계별로 통합을 했고 예 이런 것들 강종 때 강종의 불교 통합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통합했고 그다음에 청태종 같은 개창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죠. 통합 과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뭐 우리가 인제 이론적으로 이제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교과서 정도 내용을 이제 보면 세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이제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원효를 되게 존경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나오거든요. 그 예문에 의천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원효였다. 그래서 이 원효의 통합 불교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특히 원효의 하쟁 사상 있죠. 이걸 되게 높게 평가했어.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라 하엄왕의 정통을 포함시켜서 교광겸수를 내세웠고 하엄교단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광겸수가 뭐냐? 교광겸수라는 것은 뭐냐면 교감과 관심이 있다고 하죠. 보통 교감, 관심. 자, 교감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일종의 그 석가 이론을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론을 이제 조직한 어떤 뭐랄까 경전 내용을 얘기해요, 경전. 석 석 부처의 어떤 교리를 정리한 경전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관심이라는 것은 진리를 관념하고 실천하는 수행을 얘기한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고민하고 이걸 현실 속에 어떻게 풀 것인가가 관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감은 교리적인 측면이고 관심은 실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교감겸수를 내세워 갖고 하원교단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론과 그다음에 실천을 같이 겸수해서 하원교단을 정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 경전을 읽고 참선을 그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제 그 정비했다고 돼 있어요. 뭐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때 이 교광점수의 논리를 나중에 청태종을 계층해서 선종을 통합할 때도 내세웠다. 그때 이제 교관이라는 것은 인제 요거는 뭐 교종의 논리를 대입할 수 있고 관심이라는 거는 진리를 관념하여 실천할 수행인데 요때 이제 실천하는 것은 선종에서 뭘 하죠? 예. 참선을 하죠. 참선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교감 검수를 인제 통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엄합을 통합할 때도 교감 검수를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청태종을 개칭할 때도 교감 검수를 내세웠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 단계를 넘어갈 때 선상경합을 내세웠어. 자 여기에는 하원막이 이제 북학파 남학파를 내세울 때 두 개를 통합된 교감문수를 나오는데 여기에는 법상을 통할 때는 선상경합을 내세웠어. 선상경합은 앞에서 말한 성상융합하고 좀 더 진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상 그 성이라는 것은 하엄종이죠. 상이라는 것은 법상종이죠. 그래서 요 논리를 뭐냐면 내세워서 법상종을 압도했다. 그래서 같이 겸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성상융회하고 성상경합의 차이는 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예 둘이 서로 화합해 가지고 통합한 논리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안 돼 갖고 저희 그 한 국편이 찾아서 이제 봤는데 되게 어렵게 적혔더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줄길 글인데. 자 하여튼 그랬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서 청태종을 개청했죠. 그래서 청태종은 교종과 선종을 플러스시킨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선종을 포섭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단계 통합 과정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한계점을 보면 교단을 통합한 그친 불완전한 통합이었고 이게 정치적 통합이다 보니까 을전사 후에 성종이 독립하고요. 하엄종은 다시 북악파, 남악파 이렇게 분열돼 있었고 법상종을 이제 의식한 정치적 통합의 성격이 강했다는 거. 그다음에 귀족적 성격이 강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기층민들의 어떤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 백성들은 이런 믿는 종교는 이렇게 어려운 교종 계통의 종교가 아니었죠. 주로 어떤 계통의 종교냐면 선종이라든지 정토종 정토 사상 같은 것들 바탕으로 이제 불교를 믿고 있는데 요걸 깡그리 이제 무시했다. 특히 정토 사상 같은 것도 있죠. 예 선종이야 뭐 요게 이제 좀 포함됐다고 했죠. 특히 이 정토 사상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앙결사 운동을 보겠습니다. 예 신앙결사 운동. 자 이렇게 선종이 한때는 이제 교종한테 뭐냐면 좀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무신정권 이후에 다시 선종이 부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종의 부흥의 인제 배경을 보면요. 자 그 당시 무신정권이 등장하니까 기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종들이 반란이 일어났죠. 그걸 이제 무신정권이 진압을 했고 그러면서 교종 세력들이 급격하게 사퇴하게 돼요. 그 반대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참선이나 석신성들이 무신 정권의 성향이 일치했고 그리고 더 선생의 활동 진우를 중심으로 한 이제 조계종 결사운동 이런 것들이 무신 정권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후에 인제 최씨 정권이 이 진우를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진우나 뭐 그의 해신 같은 사람들을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 교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인제 선종의 부흥운동의 인제 대표적인 게 신앙결사운동이죠. 어 이 신앙결사운동을 이제 좀 하기 전에 그 당시에 불교 종파 과정을 이제 좀 통합 과정을 좀 볼게요. 종파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볼게요 좀. 뒷장 넘어가서 201 페이지 좀 볼게요. 자 삼국시대는 뭐 교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신라 시대 때 들어와서 신라 중대부터 이제 고려 초창기 때까지 교단이 조금씩 만들기 시작해요. 이때 인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말하는 오교, 구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신라 하대에서는 오교 여기 아니네. 그다음에 구상 같은 교단들이 쪼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고려로 넘어가면서 하엄종은 아까처럼 왕실이 믿었고 법상종은 귀족들이 믿었고요. 청태종이 유입됐고 법안종을 인제 수입해 가지고 선조 구상을 통합하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하엄종, 법상종 그다음에 청태가 유입되면서 청태종이 개청됐고요. 그 당시 법안종이 있는데 법안종은 선조 구상의 통합적인 어떤 그 종파예요. 근데 이 법안종 중에 많은 승려들이 청태종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원래 청태종은 기본적으로 교종 계통이죠. 물론 이제 선종 플러스 됐겠지만 근데 이 법안종 승려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무신 집권 이후 집권기 전후에서는 이 당시에 청태종이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야. 이게 좀 달라. 중국은 교종 계열인데 이게 선종 계열이야, 선종 계열. 우리나라는. 그래서 청태종 하면 고려 후기 때 청태종 하면 우리가 교종이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선종이라고 인식해야 돼요. 선종. 그리고 법안종으로 이렇게 청태종 편입에 들어가는데 청태종에 편입하기 싫은 애들이 따로 만든 것이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예. 그래서 조계종의 진울이 만든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는데 진울이 나중에 이걸 좀 더 확대시켰다,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무신집권 이후에는 어떻게 개편됐냐면 교종계열은 하엄종과 법상종으로 그다음 청태종은 선종계통으로 들어가서 청태종과 조계종이 성종계통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종보다는 이 조계종 중심의 어떤 선종계통이 전체 교단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이게 주류예요. 선종이 더 주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인제 보겠습니다. 자, 신앙 결사 운동이 전개되는데 결사란 건 뭐냐면 이게 인제 우리나라부터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당송 시대부터 있었던 그 불교계의 운동이에요. 불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니까 당나라와 송나라 때 그냥 결사 운동을 통해서 불교를 좀 쇄신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때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고려시대 때 신라 결사 운동을 생각하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도 신라 신앙 결사 운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고려 말기 때 무신 정권기 때의 신앙 결사 운동이죠. 요것만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적이 뭐냐? 불교계가 너무 썩어 빠졌으니까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과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층사회 규화를 목적으로 했고 그 앞에서 인제 이 신앙결사 운동은 선종계통의 뭐냐면 교단이 주도를 했다. 조계종과 청태종. 조계종은 원래 교종이었지만 이게 이제 선종계통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는 선종계통이죠. 자, 그래서 선종계통에서 조계종에서 말을 잘못했네 제가. 다시 할게요. 네. 조계종하고 청태종이 있는데 청태종은 원래는 교종계통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선종화됐다고 했잖아요. 예.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 바라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조계종을 본 게 뭐냐면 진울이 중심이었죠. 진울이 저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지방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인제 청태종 계열에서는 백년사를 조직했어요. 요새가 이제 조직인데 요새 사상이 예전에 시험 문제였죠. 정토관을 중시하며 기층사회 교회를 중시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들도 지식인 중심이고 주로 학리 출신이죠. 그다음에 기층사회를 인제 교화시키는데 상당히 주도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뭐냐면 상대적으로 볼 때 지식인의 초점을 맞춘 것이 조계종이고요. 그다음에 정토 사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청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조계종이 그렇다고 해서 청태종 기층사회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도 적극적으로 정토 사상을 도입을 했어.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 상대적으로 볼 때. 요길 강조하는 것은 조계종, 요길 강조하는 것은 청태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예. 자, 요새 사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요새. 자, 요새 사상인데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인제 예전에 사료 나왔던 걸 적어 놨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 이게 그래서 푸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 이 요새 사상 내용이. 그래서 어디 전문서를 보고 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요새 사상의 특징을 써라."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일단 법화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요. 선 사상에 관심을 가졌지만 정토관에 더 강조했다. 그래서 원효의 정토 왕승 사상을 중시했다. 예. 그래서 저는 원효의 미타 신앙이죠. 이 정토 사상 중에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 염분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후에 정토 세상에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자, 청태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천적 수행 방식으로 송대 신앙결사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앙결사라는 자체가 이 중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고 그다음 진운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진운. 자, 이 진운의 사상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진운의 사상을 교과서적으로 이해하면 두 가지 키워드를 인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정해상수와 동호점수예요. 그게 뭐 수행 방법도 있긴 있는데 요거부터 얘기하고 인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진우는 정의 결사함을 지어 가지고 불자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인제 도심에서 벗어나서 세속 세계에서 벗어나서 살림에 은둔하면서 참선을 익히는 를 강조했다. 그래서 그걸 정의 결사함을 지었는데
원래는 인제 정회사를 이제 만들었어요. 요때 정회사라는 거는 사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찰의 집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찰대 모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회사할 때 사자 있죠. 요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정예결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변에 수선사라는 어떤 사찰이 있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겠죠? 아니 정예사라는 사찰이 있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정예사를 수선사로 바뀌었다.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예결사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자 하여튼 거기에서 인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불축시심. 네. 그러니까 여기 외에도 다른 책에서 이제 보면 그 뭐라고 주장했냐면 불축시심.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부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고 내 마음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깨달으면 나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선종의 논리죠. 기본적인 선종의 논리예요. 그 마음의 본성은 불별적인 본체와 가변적인 작용이 나 있고 요게 이제 성리학의 이와 요 가변적인 작용이 성리학 기와 또 영역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본체는 그 모습은 그 가변적인 작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불변적인 본체를 보는 데 있다. 그래서 거기에 불변적인 본체에 뭐가 있냐? 불성이 있다. 부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의 정해상수 그다음에 도노점수 이렇게 있어요. 정해상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와 뭐를 같이 닦다는 거예요. 예. 정해상수는 그 당시 본체의 정 예 가 그다음 마음의 작용의 해를 닦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면 여기 있네. 본체의 정은 참선을 얘기한 거고 작용의 해는 염불과 독성을 얘기한 거죠. 예. 독성이죠, 독성. 그래서 이제 독성 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염분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죠? 선중이고 그다음에 독성 잠깐만 이게 아니죠. 참선을 강조하는 게 선종이고요. 염불나 독성 책에 있는 거는 교종이죠. 그래서 정해성수는 이런 측면에서 인제 뭐냐면 예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본체와 작용은 서로 나눌 수 없으며 선정은 지음으로 두눈 함께 닦자는 이런 것들을 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해성수를 바탕으로 해서 동호점수를 이제 주장했어요. 동호점수를. 자 도노점수는 인제 뭐냐 이거는 '우리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다.' 그래서 깨닫고 도노죠. 그 깨달은 뒤에 신념을 붙이고 부처에 나가는 길을 닦자. 점수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도노는 선종이고 점수는 교종이다. 이렇게 해 갖고 이게 교선 통합의 논리로서 인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왜 아니냐면 이건 교과서 입장을 적어 놓은 거고 그게 왜냐면 도노나 점수나 다 뭐냐면 선종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선종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도노는 어디에서 강조한 남중선에서 강조하는 수행 방법이고 점수는 북중성에서 인제 선행하는 간서 북중성에서 이제 뭐냐면 수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인제 진울이 도노와 점수를 이제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냐 고민하다가 도노를 비중을 둔 거죠. 그다음에 점수를 한 거죠. 그래서 도노를 먼저 하고 점수를 해라 이걸 주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남종성 입장에서 인제 뭐냐면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인구에 합격했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돼야지 그다음에 공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 깨달음을 도노라고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공부하는 걸 점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깨닫는 다음에 그다음에 공부하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도는 성종 그다음에 점수는 교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주인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인제 억지로 끼워 맞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일단 적어 놨어요.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의는 부녀의 하엄종을 조선 양립 위치의 천태종 조선 절중에 한다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진을 때 와서 완전한 교선 일치적인 철학체계를 완성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노 점수하고 정해상수를 바탕으로 해 갖고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좀 심화서적 같은 이제 뭐냐면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나와. 네. 3 종목이 나와. 3 종목. 그래서 도노와 그다음에 도노 점수와 그 정해상수를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3 종목. 자, 문이라는 것은 뭐냐? 깨달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깨달음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왔죠. 성적 등지문, 그다음 원독 신해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 경쟁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원독 신해문 단계 하엄사상을 도입했고 가나 경쟁문 단계는 임재종을 가나선을 도입했다. 자, 이 가나선은 뭐냐? 임재종은 선종의 대표적인 유력한 종파 중에 하나야. 예. 그 중국에서 인제 유행했던 종파인데 임재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스승이 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스승의 하도를 뭐냐면 받으면 하도를 보고 그냥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승려가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하도를 던지면 그 제자가 "산은 왜 산이고 물은 뭐냐면 물일까?" 이 하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죠. 그걸 또 인제 뭐 깨달음을 얻어서 얘기를 하면 그 제자가 그걸 두고 하도를 또 부여잡고 또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제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가나선은 요때 진흥회에서 도입됐고 이게 고려 후기 때 확산되죠. 예. 자,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고요. 그러면 세 가지의 특징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수행 방법을요. 예. 자, 그럼 먼저 성적 등지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가에서 말하는 성적 정적의 수행문인데 정해상수가 참선과 강경을 함께 겪는다는 의미를 한 번 넘어서 성적 등지로 한다. 그러니까 정해상수를 넘어서 더 단계 심화된 형태가 성적 등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 등지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성적 정적이 뭐냐? 요것도 인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성성하고 적절하 하 한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항상 깨어 있고 혼란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인제 항상 마음이 깨어 있고 마음속에 혼란이 일지 않는 상태를 성석정적이라고 인제 해요. 예. 그 정도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그 도노 정해상수에 나가서 한 단계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항상 마음을 뭐냐면 그 혼란스럽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 얘기한 거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저도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 마음이 항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에 그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성적 등지문인데 이게 좀 설명하려면 좀 어렵죠. 예. 하여튼 그 정도 있고 자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무념의 상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이 동하지 않은 그런 항상 깨달음 없고 깨어 있고 동하지 않은 그 평온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원독신의 문인데 원독신의 문은 자신이 부처라고 확신한 단계 도노 예. 이 원독신의 문.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원돈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상태에 자기가 부처라는 거. 그 두 번째 그 깨달은 방법을 얘기한 거고 가나경정문은 요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언어를 깨달은 다음에 가나문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중의 가나선을 수행 방법을 적용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더 나아가서 심화설에 줬지만 이타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을 얻으면 안 되죠. 이걸 인제 민중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 결사를 통해서 민중들에게 이 깨달음을 알려주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먼저 성적 등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무념 마음이 뭐냐면 항상 평화하고 깨달은 상태로서 어디에 집착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독 시스템은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부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더 확실하게 해서 가나 경전문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인제 얻는 것을 단순히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민중들에게 교화할 수 있어서 이용할 거 그 전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 결사를 통해서 이걸 전파시키는 이타 방편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여러분은 그냥 요것만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이게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좀 적어 놨어요. 예. 어디에 푸셈에 있죠, 푸셈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그 진우의 사상 중에 정토 사상 수용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갖고 거기 보면 시민화 국사나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정토 사상을 배격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 근데 인제 앞에서 이제 국정 7차 교과서나 7차 지도서나 그다음에 후생 같은 경우에는 "정토 사상을 수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세임 같은 경우에는 진울 자체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때 진울이나 조계종이 정토 사상을 수용했다 이렇게 돼 전 기술돼 있어요. 그래서 진울 자체가 정토 사상을 수용했냐라는 학계에 아직까지는 확립된 의견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진울은 제껴들어도 진울을 계승한 그 후에 조계종은 뭐냐면 정토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앞에서 얘기한 청태종보다는 정토종 수용이 좀 약간 늦거나 좀 강도가 약하지만 나름대로 수용했다. 다만 진울이 수용했느냐 가지고 정토종 수용의 문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진울 빼고 정토종하고 정토사상은 조계종하고 청태종을 이 다 수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다만 그 조 조계종이 청태종이 더 정토사상을 강조했다.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회심을 보죠. 이 회심도 시험 문제에 2번이 나왔죠. 이론적인 측면도 나왔고 그다음에 최후 정권의 어떤 지원을 받았던 것도 나왔죠. 예.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인제 이 회심은 진울의 제자죠. 그래서 진을 이어서 조계종의 선사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유학자였어요. 어 유학자였다가 나중에 불교를 이제 받아들여 승려가 됐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불을 동시에 뭐냐면 익혔죠. 그러다 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불일체설 같은 것도 주장했고 그렇지만 유교와 불교 중에 어디를 강조했냐. 당연히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려했기 때문에 불교를 강조하죠, 불교. 유와 불교는 유교와 불교는 다 도가 있지만 이 불교의 도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가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유불치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성리학이 수용이 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종이 이해가 돼야지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문 연송을 전수했고요. 자 이 성문 연송은 진흙의 종지를 더 발전시켜서 가나선적인 어떤 영향을 부각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도 한국 선종의 기본 학습서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사 통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선문 연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최후 정권과 연결돼 있어요. 최후 정권과 연결됐고 지지를 받았죠. 물론 최후하고 긴밀하게 뭐 해 가지고 연결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거리는 뒀지만 최후의 지지를 받았다.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인제 최양도의 지지를 받았죠. 예. 이런 것들. 그다음 무심을 강조했다. 예. 없는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뭔가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뭐와 연결되면 성격 등지문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심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비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정도전이죠. 무심을 하면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특히 심에 있는 성과 정 중에 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이게 능조 뭐예요? 천리를 얻을 수 있다. 천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을 깨달을 수 있다는데 마음의 적극적인 작용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심을 강조한 그런 회심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게 돼 있고 예 최후 정권에 영향을 받았던 건 그 옆에 있네요. 예. 좀 지워야 되겠네. 그래서 그 최씨 정권에 지원받고 최후였던 만종과 만전이 해신 문안에 출가를 했고요. 만전은 나중에 탈속해 갖고 이제 최양이 되죠, 최양.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들이 상당히 만행도 많이 했어요. 말도 많았는데 하여튼 있고. 자 그럼 진울과 해심의 공통점이 뭐냐? 자 민중들의 신앙이 정토 신앙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불교를 표방했다는 거.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지방의 항리층과 일반민의 지지를 받았고 최후 정권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어디 가냐면 7차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고 시민왕국사에서는 진의 정통 신앙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울 자체는 정통 신앙을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의문이 많지만 확실한 거는 조계종은 정토종을 수용했다. 네. 앞에서 얘기했죠. 뭐죠? 아 갑자기 생각 그 총태종보다는 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해 갖고 한번 봤고요. 그다음 불교 세속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에 보면 이제 불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그 불교계 폐단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원경제 비대화, 불교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유역자들 도피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뭐냐 역을 피하기 위해서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충렬 때 실시된 게 도첩제야. 우리가 도첩제하면 뭔가 그 조선시대 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그 실시한 게 아니라 고려 말 때부터 이미 실시했던 제도예요. 하도 도망가는 놈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승려를 할 때 승려하는 그 승려가 될 때 승인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필요했던 거야. 이걸 조선시대 때 계승해서 억불 정책으로 계속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원나라부터 불교가 도입됐죠. 대표적인 남화교죠. 남화교. 그다음에 임재선, 임재종 같은 것들이 들어왔고요. 자 그다음에 불교계의 그 세속화가 가속화되면서 불교 개혁 운동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어 수선사 정통이 계승돼서 신앙 결사 운동이 단절되고요. 보호가 나름대로 교단 정비를 했지만 실패했고 근데 이 보호가 나중에 조계종의 중조로 이제 보죠. 그래서 보호를 태고라고 해요, 태고. 그래서 태고 법통성이라고 이제 유명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통, 조계종의 법통을 우리는 진울로 생각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태고, 보호 때부터 봐요. 보호 때로.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이전이 이제 가지산파 부흥운동을 했다. 개혁운동을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대장경의 간행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대장경이 뭐냐. 대장경은 세 개를 합쳐 놓은 게 대장경이라는데 경이 있고 그다음에 율, 그다음에 논 이렇게 있죠.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는 이제 그 근본 교리 불경을 얘기하죠. 율이라는 것은 교단이 지켜야 할 율, 그다음 논이라는 것은 경과 율에 대한 이론과 해석 주석설 얘기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3 장이라고 해요, 3 장. 이걸 집대성한 것이 뭐냐면 그 대장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교 교리가 상당한 심화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체계 및 교리체계에 대한 정리에 연결돼 있고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번안이나 이렇게 대장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려시 대장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초조대장경과 속장경과 제조대장경 이렇게 있는데 자 초조대장경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그때 거란태치를 호국불교적 신앙에서 만들었고 현종 때 시작해서 선종 때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구 부인사에 있다가
몽고의 2차 침입 때 소실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소실되니까 이걸 다시 이제 정리한 것이 제주대장경이야. 제주대장경.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종 때 최의 정권, 최의라는 건 최후의 2 층이야. 보통 고요사에서는 최의를 많이 쓰죠. 최후도 쓰지만 근데 우리가 알려진 최후지만 최후하고 최의는 동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최후에 시작해서 최양 때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대장도감에서 인제 강화도에서 만들어졌고 강화도에서 인제 총 지휘부를 만들었고 실제 인제 만들어진 곳은 진주 지역이죠. 남해 분산 대장도감에서 실제로 인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남해나 그 지역 일대가 진주 일대가 그 당시 체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제주대장경은 가장 정확한 내용으로 각국의 대장경 정보를 삼고 정보를 삼고 가장 정확한 내용이고 각국의 대장경 정보로 사용하고 있고요. 현존 세계 최고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장경이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속장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대장경 아니죠. 초조대장경의 보충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의천이 만들었죠.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요 앞부분에서 관련된 사료는 왜 그 당시 인제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나 요 관련된 내용인데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거란족이 쳐들어오니까 이 거란족을 불력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물리치기 위해서 이 초조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대장경 자체가 어떤 인제 호국불교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신평제정교장 총록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장경 볼게요. 요거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신평제정교장 총록은 어 의천이 만들었어요, 의천. 의천이 유학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아서 그 목록을 만들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 갖고 뭘 만들었냐면 속장경을 만들었어요, 속장경. 예. 그래 갖고 인제 요게 있는 밑에 있는 사료는 신편제종교장 총록의 서문 내용이야, 서문.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때 나는 누구겠어요? 이 나는. 이거는 의천이죠. 의천. 자 나는 일찍이 경론을 갖췄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으면 시킬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장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 논 있죠. 예. 이거에 대한 주석서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서. 예. 그래서 그리하여 승공이 불법을 지킨 뜻을 본받아 교족을 탐색한 것은 나의 임무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은 언 20년 되었다. 그동안 수집한 여러 종파에 참사한 신구 장소를 감히 사적으로 비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만 볼 수 없고 좀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을 정리해 공개했다. 그때 인제 모두 정리해 공개했다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이거 뭘 공개했다는 거야? 이걸 속장경이라고 인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속장경 없죠? 아니에요. 속장경은 지금 남아 있지가 않아요. 일부 책에도 막 인용하고. 요거는 그 서문이 어디냐면 신평제정교장 총록이야. 그러니까 신평교장 총록을 만드는 계기를 대해서 얘기한 거야. 계기. 그래서 이거는 신평교장 제정교장 총록에 정리했다는 내용이야. 예. 근데 어떤 분은 계속 그걸 속장경이라고 막 우기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뭐 이분은 이제 자료 내용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장한 것 같아. 그래서 속장경이 아니라 신편 제정 교장 총록 서문이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요거죠. 서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 편찬 과정을 보면 의천이 화왕사에서 고정도감을 설치하고 중국 거란, 신라의 고성된 책을 수입할 목록을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록의 편찬 배경을 적어 놨다.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향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교장 강의의 토대가 되었다. 이게 답이에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 예. 그래서 있고요. 속장경을 볼게요. 자
요 속장경은 앞에서 얘기한 신편재정교장 총록을 바탕으로 만든 거고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다른 그 불경이나 그런 데에 영향을 줬다는 것만 좀 다른 그 불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편찬 배경을 보면 그 교장의 간행으로 초조대장경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고요. 이거는 특징이 앞에서 엄밀히 말하면 대장경이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주석서인 장소를 편찬했기 때문에 대장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뭘 바탕으로 편찬했다? 요 신편재정 교장 총록을 그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요거 내용하고 요게 내용이 일치될 수는 있지만 요게 앞에 신편재정 교장 총록 관련된 서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신평재정교장총록에 그 뭐냐면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야 이거는요. 요걸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예. 자 그리고 영향을 보면 송, 버란, 일본 등이 정해져 동아시아 불교 교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자 이거는 인제 어디에 있느냐면 어 그 시민왕국사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속장경을 이걸 얘기해 놓고 속장경에 영향을 썼더라고요. 요걸요. 예. 이게 이 자체가 신병제정 교양 쪽는 그 서문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 좀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그분한테 생각을 느낀 게 뭐냐면 좀 답을 올릴 때 제대로 좀 자료나 조사하고 좀 올리든지 자료 조사해 놓고는 올려 놓고는 자기가 틀리면 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해 놓고는 뭐 어디 지통이나 이상하게 뭐 끌고 와 갖고 맞다는 식으로 우기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지금까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분의 패턴. 네. 자 하여튼 그래요. 예. 그분 때문에 제가 약간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열받아 좀 그것 때문에. 예. 제가 그 사람이 어떤 답안을 올려 놓건 상관 안 해 진짜. 근데 그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와 가지고 그 사람 답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가 제시한 답안이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그 틀렸다는 것까지 좋아. 욕을 하니까 그런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자 팔만대장경을 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자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 제주대장경 앞에 초조대장경을 한번 다시 재판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배경은 최수 정권의 정치 의도가 있죠. 최후부터 해서 최한까지 이게 그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그래서 그 목적은 정권 유지, 국록당 단합, 그 내부 모순을 데모 강제로 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최씨 정권의 정치 의도로만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그 민중들이나 일반 지식인들 등등등이 참여했어, 이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뭐냐 쪼금씩 좀 기부해서 만들었다. 재능 기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들이 그 당시에 불교를 많이 믿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몽고족을 쳐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치도 믿을 수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강제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목적은 배경과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심을 통해서 몽골인의 격퇴 및 고유의 문화 정통을 재확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특징을 보면 목판 제작의 정교한 글씨 아름다움이 있다. 뒤틀리지 않고 가난한 목판을 제조를 했고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 자 추진 기간은 기획은 대정도감에서 했지만 실제 실무 기간은 분사 대장도감에서 했다. 그래서 대장도감은 강화해 있지만 분사 대장도감은 남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참여 주체는 실시정권이지만 폭넓은 계층이 참여했고요. 네 왕족, 귀족, 관리, 향리층 등등 참여했고 신앙 결사운 등의 왕실과 귀족이 독점했던 사상을 향리층과 독소층, 일반민들의 공유 단계로 전하는 결과를 반영한다. 모든 각계각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그 재능을 기부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봤고
뒤에 넘어가서 도교와 풍수 도점 사상을 보겠습니다. 예.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7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7 번이에요. 자, 풍수 도점 사상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